이게 다예요? 엄마, 정말 이것밖에 없냐고요?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복순 씨의 귓가를 사로잡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박히자 복순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편의점에서 인출한 낡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끊기고 통화가 종료되자 새벽 4시의 정막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게 그녀를 짓누릅니다. 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앞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응시합니다. 이곳은 강남 한복판, 모두가 단잠에 든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5성급 호텔의 뒤편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이 버린 화려함의 찌꺼기를 치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은 낡은 작업복 틈새를 가차없이 파고들고 물기 젖은 걸레질을 하는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복순 씨는 무릎을 굽히며 신음합니다. 우드득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쏟아져 나온 고가의 샴페인 병들, 한 번 쓰고 버려진 실크 시트, 먹다 남은 화려한 케이크 조각들.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유흥일 뿐인 것들이 복순 씨에게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노동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굽은 등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그것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한 노인의 초상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호텔 지하 직원 휴게실 구석에 앉은 복순 씨는 보온병을 꺼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한 잔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종이컵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에 굳었던 손가락이 조금씩 풀리지만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는 쉽게 녹지 않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살았는데 내 이름 석자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텅 빈 휴게실 벽을 보며 나직이 은쫄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 누군가의 아내로 헌신했고 이제는 누군가의 돈줄로만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녀는 인격체가 아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비상금 통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청소 아줌마 혹은 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의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눌러온 단 한 번만이라도 박복순이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복순 씨의 세월은 한편의 비극적인 영화와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번듯한 직업 없이 도박과 술에 빠져 살던 남편은 그녀에게 빚더미와 두 아들만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할 때도 복순 씨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자식들을 지켰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살갗에 베어 지워지지 않아도 그녀는 그것이 어머니의 훈장이라 믿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을 때 그녀는 이제야 빛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장성하고 가정을 꾸리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전화를 걸어올 때는 늘 돈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복순 씨의 노후 자금은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손주의 학원비로 조금씩 깎여나갔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장난 무릎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오후 근무를 준비하던 중 로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 특집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1983년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KBS 이상가족 찾기 방송의 기록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룬 여의도 광장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동생을 찾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절규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복순 씨의 심장을 때립니다. 순간 복순 씨의 시간이 43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탄 듯 되돌아갑니다. 당시 29의 복순이는 잃어버린 남동생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가슴에 품고 여의도 광장을 헤매던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주먹밥 하나로 버티면서도 동생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을 번뜩이던 시절, 그녀는 그때 누구보다 당당했고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화면 속 상봉의 기쁨에 오열하는 사람들을 보며 복순 씨는 잊고 있었던 자신의 생명력을 다시금 느낍니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1983년 여의도를 누비던 그 젊은 복순이와 지금의 초라한 노인은 같은 사람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때의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용감했는데 지금의 나는 왜 자식의 가스라이팅 한마디에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을까?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복순아, 너 정말 이렇게 끝낼 거니? 남의 쓰레기나 치우다 이름 없이 사라질 거니? 그녀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준엄합니다. 현실은 그녀를 늙고 병든 노인이라 규정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여의도 광장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습니다. 변화를 향한 갈망과 현실의 두려움이 충돌하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우연히 시장통 포목점 앞에 멈춰섭니다. 그곳 쇼윈도에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선명한 붉은색 비단 목도리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은 마치 1983년 여의도 광장에서 보았던 붉은 노을 같기도 하고 그녀가 가슴속에 품어왔던 마지막 자존심의 색깔 같기도 합니다. 복순 씨는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워 자식들에게 보내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한 번만 둘러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거울 앞에서 붉은 목도리를 두르는 순간 칙칙했던 그녀의 안색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치 고된 일당이 날아가는 가격이었지만 복순 씨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가면을 벗고 박복순으로서 지갑을 엽니다. 목도리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나오던 길, 단골 편의점 사장 최 씨를 마주칩니다. 최 씨는 퇴직 후 소소하게 소일거리를 하는 점잖은 노신사입니다. 그는 복순 씨의 화사한 목도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복순 씨. 오늘 무슨 날입니까? 그 목도리 하나로 꼭 20대 아가씨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 그 이상이었습니다. 평생 아줌마 할머니로 불리며 지워졌던 그녀의 여성성이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쑥스러운 듯 목도리를 매만지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누군가에게 나로서 보인다는 것, 그리고 내 변화를 긍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입니다. 복순 씨는 집으로 가는 대신 평소 멀리서 구경만 하던 근처의 고급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젊은 연인들과 화목한 가족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붉은 목도리를 두른 할머니 한 명이 자리를 잡는 것은 낯선 풍경입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당당하게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칩니다. 가장 비싼 스테이크 정식을 주문하고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칼질을 시작합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의 야경은
1983년 여의도의 불빛처럼 찬란하게 빛납니다. 타인을 위해 상을 차리던 인생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대접받는 인생으로의 첫걸음. 그녀는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다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돈 보냈어? 지금 당장 입금 안 하면 나 진짜 끝장이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순 씨의 반응은 이전과 다릅니다. 못 보낸다. 아니, 이제 안 보낼 거다.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악을 쓰며 배신자니 뭐니 떠들어대지만 복순 씨는 가만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면서도 40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진 듯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쌉니다. 복순 씨의 선언은 자식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고분고분하던 어머니의 반란에 아들들은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합니다. 작은 아들까지 합세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노망 났어요? 자식들이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그 목도리 살 돈은 있고 우리 줄 돈은 없냐고. 자식들은 복순 씨의 가장 약한 고리인 모성애를 공격합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면 책임질 거야? 비수 같은 말들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복순 씨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귀를 막고 웅크립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자아를 찾는 행위를 범죄처럼 몰아세우는 현실에 그녀는 깊은 비애를 느낍니다. 아들들이 돌아간 후 복순 씨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겨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방바닥은 얼음장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주느라 정작 자신의 보금자리를 고칠 돈을 아꼈던 대가가 혹독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화려했던 경양식 레스토랑의 조명은 꿈이었던 듯 사라지고 현실은 입김이 나오는 차가운 단칸방입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했던 걸까? 자책이 밀려옵니다. 붉은 목도리는 방구석에 초라하게 던져져 있고 그녀는 다시 낡은 솜니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외로움과 추위가 동시에 그녀를 덮치자 복순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존재처럼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깜빡 잠이 든 복순 씨의 귀에 환청이 들립니다. 1983년 여의도 광장. 수만 명의 인파가 내뿜던 그 열기와 동생아를 외치던 자신의 젊은 목소리입니다. 꿈속에서 젊은 복순이는 지금의 늙은 복순이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언니는 그때 나보다 더 용감했잖아.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언니 인생은 언니 거야.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도 나타나 그녀의 굽은 등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복순아, 애썼다. 이제 그만 짐 내려놓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도 귀한 사람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복순 씨는 눈을 번쩍 뜹니다. 방 안은 여전히 춥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밝자 복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방구석에 던져져 있던 붉은 목도리를 정성스럽게 털어목에 두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들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냅니다. 나는 이제 너희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겠다. 박복순으로 살 거다. 앞으로 돈 요구할 거면 연락하지 마라.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진다. 문자를 보낸 후 그녀는 보일러 수리 기사를 부릅니다. 자신을 위한 지출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1983년 광장을 응시하던 그때처럼 형형하게 빛납니다. 며칠 후 보일러가 수리되어 훈훈해진 집을 나선 복순 씨는 최 씨와 함께 남산 산책길을 걷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붉은 목도리가 그녀의 체온을 지켜줍니다. 자식들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지만 복순 씨는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보살핌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산타워 정상에 서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평소와 다름없지만 복순 씨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여의도 광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40여 년 전 동생을 찾기 위해 태웠던 그 열정이 이제는 자신을 찾기 위한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석양이 지는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복순 씨의 붉은 목도리가 깃발처럼 휘날립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복순 씨들을 향해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촛불을 켜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